스트레스 받지 말고 운동 많이 하고 식사 줄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안녕하세요. 보도달 세상 이야기 인사드립니다. 이 건강의 중요성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평소 게을리하다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건강 잃고 정신 차려봐야 늦지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 이야기 좀 합시다. 오케이. 재밌는 게 네.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 있잖아요. 그렇지. 대한민국의 제일 큰 부자인데 그 당시에 아무도 그분을 부러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 아니 아파서 드러누워 있는데 제일 가는 부자면 뭐 하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건강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오늘 얘기하듯이 사실은 건강 검진을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지.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검진이 중요하잖아요. 5회 이상 검진을 빠뜨리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발병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혈압, 고지혈증, 뭐 대사증후군 여러 가지 증세에서 훨씬 좋은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만 그 안심 효과도 큰 것 같아. 내시경 검사를 해가지고 괜찮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속이 좀 안 좋더라도 이건 내가 뭐 과식해서 그렇지. 안심할 수 있는데 그게 안심이 안 되면 이게 무슨 암인가 그렇지 뭐가 않으면 걱정하지. 괜히 신경이 좀 쓰이지. 그래서 이 검진을 받으면 사실은 우리 옛말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있잖아요. 검진을 안 받아 놓으면 탈이 나거든. 그렇지. 받아 놓으면 안심도 되고. 나도 얼마 전에 주위에서 이거 당뇨병 그래서 우리 집에 이제 그거 체크기가 있어요. 이거 딱 혈당 찍어서 체크하는 거. 딱 체크해 보니까 공복 혈당이 100 이하. 그다음 식후 혈당 140 이하 뭐 이렇게 정상으로 나와서 해보니까 나는 공복 혈당이 80 한 5, 6 나오더라고. 근데 평소에 그거 안 체크 안 해볼 때는 뭐 커피 믹스 커피 마시면 설탕인데 괜히 블랙 마셔보고 했는데 요즘에는 안심하고 이것도 마신다. 믹스커피에 설탕 한 스푼 더 넣어도 돼요. 뭐 그렇게까지는 그러네. 그 건강검진을 이렇게 받는데 사실 우리 건강검진을 받다 보면 에피소드도 있잖아. 근데 사실 그 검진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사람은 검진 날짜 잡으면은 몇 주 전부터 꼭 대학교 입학시험 준비하듯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 담배도 줄이고 술도 끊고 뭐 운동하고 해가지고 하여튼 최상의 컨디션을 해가지고 검진 받으러 가는 사람이 있는데 결과 좋게 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그 검진 효과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검진은 뭐가 생겼는지 보려고 그러는 건데 그 숨겨가지고 가는 거 아니야. 야, 그리고 사람 심리가 그렇지. 이제 그렇지. 그냥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맞아. 기분상은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괜찮다 그러면 좋으니까. 그 검진은 어디서 받아 진짜 참고로 어디서 받으세요? 나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종합병원에서 받게 됐는데 결국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하고 변화를 보려고 그러니까 한 병원에서 계속 종합병원에서. 도사는 어떻게 돼요? 나도 그래요. 그 회사에 있을 때 계속 받던 그 검진 병원에서 은퇴 후에도 계속 유지를 하니까. 좋은 회사 있어 놓으니까 아주 그런 거보다도 뭐 이렇게 데이터의 일관성이랄까? 데이터 그대로 오랫동안 그 있으니까. 병력을 우리가 쭉 알 수 있으니까. 처음이네. 아니 그 검진을 안 받으면은 실제로 정부에서 국가 검진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검진을 계속 받아야 그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 보면은 큰 병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그 보험료 지급하는 게 그렇지. 미리 그런 검진을 그렇지. 무료로 해줘가지고 정부 입장에서도. 막는 게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디가 불편해서 정밀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내가 개인 느끼잖아. 그럼 난 가요. 그래서 김 원장님 이러이러한데요. 그러면 뭐 이런 괜찮겠습니다. 하면 괜찮은 거고. 그래요? 그럼 제가 예약해 드릴까요? 그럼 그분이 또 직접 예약까지 쫙 해준다고 좋은데 전문의 찾아가지고 좋지. 굉장히 좋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마다 틀리는데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뭐 그럴 거예요. 아마 특히 가족력이 있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나 어머니가 모두 대장암으로 고생을 하셨다 그건 그러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아들들도 사실은 그런 건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보니까 50대 그 우리 직장 후배인데 이 심혈관 쪽으로 해가지고 그 갑자기 비교적 건강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부친도 비슷한 나이에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근데 끔찍한 건 몇 년 후에 그 남동생이 있었는데 또 같은 병원으로 또 죽었어. 글쎄요, 그거 가족력 무시 못한다고?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가족력하고 DNA에 관계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가족력을 알려면은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알 수 있잖아. 보통 우리 아버지가 무슨 위험을. 근데
아마 다들 신문에 봤을 것 같은데 안젤리나 졸리라는 그 영화배우 있잖아. 그 영화배우가 멀쩡한 유방을 잘라서 유방암 수술을 받은 본것 거야. 같아요. 근데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 DNA 검사 가족력 때문에 아마 그 모친도 그렇게 하고 본인도 한쪽인가 그렇게 해서 이미 잘라냈어. 근데 DNA 검사를 하니까 또 유방암일 확률이 8, 90%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암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한다고 그냥 멀쩡한 유방을 잘라버린 거야. 그리고 요즘엔 DNA 검사는 도 많지 아마 우리나라에 좀 많을 거라고. 나도 어떤 기회에 한번 해봤는데, 난 어떤 모임에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해보셨구만. 그 프로모션, 뭐 광고 겸해서 좀 싸게 해서 그때 뭐 한 20만 원인가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그때는 프로모션. 그때 프로모션. 근데 비교적 절차도 간단해. 입인데 이렇게 훑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서 조사하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한 3, 40개 뭐 심혈관, 뭐 뇌졸중, 치매, 그러니까 그 확률이 얼마나 된다. 그 평균에 비해서 한 30개 이상 나온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보면은 우선 예방을 할 수 있게 됐지. 예를 들어 내 같은 경우는 뭐 무슨 암에 취약하다, 전립선에 당신은 취약하다. 그러면 조금 신경을 더 쓰게 되니까. 그렇지. 근데 요새는 그게 이제 많이 병원들도 많이 해가지고 비용도 그냥 뭐 15만 원 내지 한 검사 수에 따라서 한 1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 시니어들이 받아야 될 게 치매 검사라고. 그렇지. 내가 기억력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난 벌써 한 10몇 몇 년 전에 그렇게 있지. 한번 받아봤어. 아니 불안하니까. 또 여기다 뭐 이렇게 막 달고 또 뭐 컴퓨터 보라 그러고 그림 보라 별 검사를 다 하더라고. 그러더니 딱 하더니 나보고 선생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치매는 안 걸리시겠는데요. 그러더라고. 10몇 년 전에 했으면 헛돈 쓴 거다. 지금 달라졌나?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컴퓨터하고 보니까 우리 다리는 100살까지 껐던 거죠. 이게 치매도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요즘에는 건강검진 할 때 그 문진에 뭐 나와요. 그게 치매 1차 검사 비슷한 거거든. 문진이 쭉 나온다고. 그런데 다 공짜지. 또 그게 못 믿어오면 지금 서울에 치매 안심센터가 있어요. 뭐 찾아가면 검진해도 공짜예요. 근데 거기에 약간 이 사람 치매 같다 하면은 2단계 검사로 들어가요. 좀 상세한 검사. 그래서 했더니 이 사람 치매다. 판정이 나잖아요. 그러면 3단계 검사를 들어가요. 그때까지는 거의 다 무료인데 2단계 검사도 일반 병원에 가면 한 6만 원, 7만 원 주면 돼요. 근데 3단계 치매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치매 원인. 원인을 검사는 상세한 검사인데 그거는 이제 치매 안심센터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하는데 보통 20만 원에서 한 40만 원 뭐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아마 해주는 모양인데 거기서 이제 치매 원인이랑 나오면 의사 처방이 나오겠죠, 그죠? 그 치매가 진짜 늙어서 제일 참 어려운 병이야. 글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나 그 다음에 영국의 마가렛 대처 이런 국가 원수들도 결국 치매로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치매가 참 어려운 병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약을 좀 처방받거나 치매 검사를 해서 주의를 딱 받는 순간에 그 조심하면 치매가 훨씬 안 오거나 지연이 되지 걸렸더라도. 요새 지연을 시키는 그 약이라든가 패치는 있는가 봐. 그럼.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 보니까 약한 치매신데 지금 물론 90이 넘으셨는데 무슨 패치 같은 거를 가끔 이렇게 병원에서 처방해가지고 붙이는데 그 상당히 진전을 좀 그 완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히 뭐 치료된다고 볼 수는 없어도 그 진행 자체를 그렇지. 그 지연시키는 효과는 많이. 그래서 이제 우리 나이에 아까 DNA 검사도 필요하고 치매 검사는 좀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력이 있는 거는 주의해서 보고 뭐 이렇게 건강검진이 중요한 거지. 근데 말이지 이 건강검진 몇 살까지 받아야 돼 이거? 근데 아예 다르겠지. 아예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겁이 나서 그러는 건가? 물론 겁이 나서 그런 것도 있고 뭐 과신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냥 대충 얘기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나이 들어서는 평소에 봤던 분들도 나이 들어서는 예를 들어 암이라 하더라도 몸의 그 진행 속도가 젊은 사람하고 달리 느리게 되기 때문에 굳이 받을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 우리 장인 어른 같은 분은 건강에 평소에 관심이 많은데도 최근 들어서는 연세가 많으니까 안 받는데 왜 안 받느냐니까 결국은 뭐 큰 병이 걸리더라도 진행이 느릴 테고 또 그거를 뭐 잘못 그 수술 같은 거 하다 보면은
그 받고 회복 과정에서 몸이 쇠해져 가지고 더 빨리 돌아가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게 어지간하면은 뭐 미리 그냥 생으로 고생하면서 할 건 없지 않냐 이런 그래서 생각을 가진 사실은 분들도 있더만. 그 생각을 나도 많이 해서 나는 언제까지 받을까? 우리 집사람하고 자주 얘기를 하는데 전에는 75세 이후는 받지 말자 그랬는데 요즘에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75세 내년이잖아. 그러니까 75세는 좀 그좀 많고. 심하고 어제 요즘 많이 바뀌었어. 그래서 80세가 넘어가 받지 말자 이러는데 모르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네. 사실은 검진이라는 게 뭐든지 우리가 조기 발견하는 데 있잖아요. 그렇지.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그 이 사망 원인 통계가 있어요. 그 2019년 거지만 소위 그 10만 명당 사망자 수의 조 사망률 그러는 게 있는데 그게 574명이랍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 1위가 암 158명. 역시 암이 그다음에 많구나. 2위가 심장질환 60명. 3위가 폐렴 45명. 4위가 또 이건 뇌혈관 질환이에요. 그게 지금 42명이고 놀라운 거는 5위가 자살이랍니다. 26명인데. 생활고 그런데 암과 그 심혈관 관계 질환이 다 합하니까 전체 사망 원인의 4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줄이려면은 대충 안 그렇지. 걸리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그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좋지만은 어떻게 빨리 발견해가지고 예방하고 할 그렇지, 수 있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검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검진도 중요하고 또 이제 건강 검진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예방해야지 우리가. 그렇지. 네? 뭐 제일 중요하지 예방하는 그렇죠. 것이. 뭐 운동하고 네? 소식하고 저는 이제 일본에서 좀 오래 살았었기 때문에 이 소식이 아주 체질화되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나하고 식사를 하다 보면 자넨 그거만 먹냐? 호텔 왜 예식장 가서 식사 나오는 건 거의 밥만 먹고 그러거든. 근데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렇지. 소식 얘기하니까 일본이 왜 세계적인 장수 국가 중에 네. 하나인데 일본 사람이 비교적 소식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일본 중에서도 최근에 조금 달라졌다 그러는데 오키나와 지역이 장수촌이래요. 네. 근데 오키나와에는 그 전례적인 그 사람들 생활 지혜가 위는 8알만 채워라. 하하. 80%만. 80%만. 그러니까 배불리 먹지 말아라. 그런 속담이 있다는 거지. 그게 결국 장수의 하나의 비결 중에 하나 아니냐.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강검진도 받고 체크하고 하고 안심이 되면 사실 건강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잖아. 그 스트레스를 줄이는 마음 건강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고 즐기고 밝게 살고. 실은 위암 같은 경우도 네. 스트레스에서 대부분 생긴 거잖아요. 그럼. 직장에 스트레스 이런 게 다 위에 오고 뇌혈관 질환 같은 것도 결국은 이게 그래서 스트레스 마음 받지 관리. 말고 운동 많이 하고 식사 줄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우유를 받아 먹는 사람보다 건강하다. 그러니까 운동하는 거지. 운동하니까. 그러니까. 또 그래. 돈 벌고 그렇지. 즐겁고. 그러니까 그 항상 그 운동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가지고 스트레스 또 받지 이런 말도 말고. 있더라고. 이게 건강을 너무 과신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 조심해서 오래 사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서 맞아. 그 두 가지 예를 누가 얘기하는데 하나는 일본의 유명한 그 마스시다 고노스케 이분이 뭐 학벌도 안 좋고 그렇지만 몸도 허약했대요. 어렸을 때 본인이 몸이 허약하니까 항상 건강에 조심해서 살다 보니까 90몇 살까지 사셨다고 이 양반이. 그렇죠. 오래 살았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우리는 많이 알려진 김영석 교수님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직접 강의를 들었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 건강 비결을 뭡니까? 누가 물어보니까 실은 저는 평생 건강이 난 약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대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계속 조심 무리 안 하고 그러다가 나이 50쯤 지나서 보니까 나도 평균 정도 건강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50이 넘어서 들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심조심 하시니까 지금 100살이 넘으셨잖아. 하여튼 뭐 우리 오늘 그 테마가 건강검진 얘기했는데 검진 잘 받고 그다음에 예방 잘 하고 마음 편하게 우리 오래 삽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